1번부터 36번 문제입니다. 이제 현대 소설이죠. 현대 소설에서는 이제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재개발이 시작되어 곧 사라지게 될 고향 산동네를 찾아가면서 추운 겨울 변소에 갔다가 짠지 항아리를 깨뜨렸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나라는 것 때문에 1인치 화자가 작품 내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의 이야기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지점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가보죠. 그리고 산동네를 찾아가면서 변소에 갔다가 짠지 항아리를 깨뜨렸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이 변소에 갔다가 이 변소라는 공간이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매개적 장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예전에 내가 고향에 있었던 그 공간이 재개발이 되면서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으니까 내가 유년 시절에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떠올린다 이런 뉘앙스들은 결국 얘는 지금 성인인 거예요. 이제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의 나로서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회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구성들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많이 나오죠. 전개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이제 입체적 구성이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나는 깨진 단지를 눈으로 천천히 확인하는 순간 입술을 바르르 떨었다. 어찌 떨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단지의 임자가 욕쟁이 함경도 할머님은 틀림이 없으랴. 이 배랑맞을 뒤질 놈, 이 아새끼를 봤나 하는 욕설이 귀에 쟁쟁하자 등 뒤에서 올라오는 뜨뜻한 열기와 목도리와 정수리깨로 휩쓸며 치솟아 올라 추운 줄도 몰랐다. 눈을 비비고 또 비비었지만 이미 벌어진 현실이 눈앞에서 사라져 줄리는 만무였다. 자, 나가 뭐 때문에? 깨진 단지 때문에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야? 지금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 뭐에서 유발되는 거야? 깨진 단지의 주인인 우리 함경도 할머니. 함경도 할머니가 나한테 엄청나게 욕을 하고 혼낼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조금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 안팎에서 귀청이 떨어질라 퍼부어질 지청구와 메타작을 감수하는 것이 상수인 듯 싶었다. 그래서 이 욕과 혼뿐만이 아니라 이렇잖아. 집에서 역시도 메타작이랑 혼을 얘기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밟지 않는 첫길이라고 일부러 발끝에 힘을 주어 제껴딛고 가느냐? 우리 집에서 변소 앞까지 뚜렷이 파인 눈 위에 내 발자국은 요즘 말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봉쇄하고 있었던 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안 한 걸로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러기에는 내가 우리 집에서부터 이 변소에까지 뭐를 했던 거야? 이렇게 발자국을 찍었던 거예요. 이게 내가 했다라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미 9가구의 어느 방에서인지 밤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내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기라고 한 양 두런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울기 전에 최후의 시도를 하기 맘먹었죠. 우랑말이라 바로 나르비 못 따라 빠따 뿌리냐 하면서 손오공이 부리는 조화를 기대며 입속으로 주문을 반복해서 배웠죠. 그리고는 고개를 휙 돌려 깨진 단지를 내려다보았고 주문이 헛되지 않았는지 내 입가에 기쁨의 미소가 열었습니다. 지금 두려움의 감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키면 욕을 먹거나 집에서 좀 혼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증거도 나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심정으로 이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도 이제 주문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이 아이의 간절함 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순수성 그 어린아이의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변할 것 같다는 순수성 아래도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제 그대로지만 기쁨의 미소가 됐다는 거 이쪽을 보시면 되겠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 이 시도 주문을 통해서 주문을 시도함으로써 기쁨으로 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왜? 어떤 생각이 됐기 때문에 깨진 단지는 모양 그대로지만 기발한 생각이 별똥별처럼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진 게 복구가 된 게 아니에요. 복구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특정한 방법을 생각을 해냈겠다라는 거죠. thinking. 그렇다. 눈사람이다. 나는 가슴이 터질 듯 기뻐하며 하늘을 향해 두 팔 쫙 벌렸다. 일단 이 아침만큼은 별일 없이 맞이할 수 있겠지. 나는 장갑도 끼지 않는 손으로 서둘러 주위를 눈을 긁어모으기 시작했고 마치 살기가 좋은 눈이어서 손이 한 번 닿을 때마다 흙 알갱이가 알알이 박힌 눈덩이들이 불어올라왔다. 나는 우선 항아리 주변의 눈사람의 아랫부분에 뭉쳐놓았고 그리고는 조금 작은 눈덩이를 서둘러 올려놓았죠. 그렇게 해서 깨진 단지를 감쪽같이 눈사람 속에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였어요? 눈사람 속에 숨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 눈사람 역시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녹으면 결국은 이제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방금 눈앞에 있는 훈남을 이제 넘겨보겠다라는 이제 어린 아이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너 벌써부터 나와 노는구나, 부지런하구나. 바로 이웃방에 사는 현정이 아빠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요. 현정이 아빠와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만들어지고 현정이 아빠가 얘기를 하고요. 방학 숙제로 내일 인기를 쓰는데요. 눈사람 굴리기라도 해서 적어 넣으려고요. 앞으로 날이 따뜻해서 눈사람을 만들려 해도 그러지 못할 거예요. 이것도 금세 녹을걸요 라고 하면서 이 현정이 아빠한테 태어나게 뭘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중간 부분 욕쟁이 할머니의 짠지 항아리를 깬 후 깨진 단지의 흔적을 치웁니다. 혼날 것을 두려워한 나는 그렇죠. 완벽한 해결책이 되진 않잖아요. 두려워한 나는 가출을 한 후 여러 곳을 방황하다가 해질녘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두려움 때문에 혼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뭐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출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제 막상 가출을 해도 갈 곳이 없잖아요. 어린 아이니까.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됐다. 집으로 돌아왔다. 여기까지 체크를 하시죠. 그러고 어느덧 해질녘 이미 비밀이 다 까발렸을 9가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간 앞에서 나는 심호흡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엄마한테 연탄 집게로 맞으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뿐이었고요. 하지만 내가 대문간 앞을 흐르는 시궁창을 가로지르는 돌다리를 건넜지만 아무도 나를 보고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게 일제히 안 됐다라는 시선을 던지며 몰려들어야 할 사람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냄비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문짝이 기대 입을 가리고 웃었으며 수도가에 몰려나와 쌀을 일며 화기애애해 하는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심지어 수도가에서 시래기를 담다 마주친 엄마도 너 점심 굶고 어디 갔다 왔니? 하는 지청구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척 혼돈스러웠습니다. 자, 두려움으로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이 감정이 이제 어떻게 변해요? 혼란스러움으로 변하죠. 왜? 원래도 되게 혼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혼나지 않고 되게 아무런 일조차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나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짜고 그러는 것도 같았다. 나는 얼른 눈사람들 천연스럽게 세워뒀던 변소통으로 돌아보았고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눈사람은 깨끗이 치워 있었고 물론 풍족한 물건을 드러내고 있어야 할 단지도 눈에 띄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나는 내가 나를 둘러싼 세계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낯설게 느껴져. 자, 감정들은 다 체크하는 거 보이시죠? 내가 짐작하고 또 생각하는 세계하고는 실제 세계 사이에는 이렇게 머나먼 거리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 거리감은 사실이 세계는 나와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깨달음. 그러므로 나는 결코 주변으로 둘러싸인 중심이 아니라는 어설프리한 깨달음에 속한 것이었다. 되게 중요합니다. 밑줄 주시고 별 5개입니다.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움, 이 낯설게 느끼면서 이제 파생되는 게 이 사람 어떠한 깨달음을 얻어요. 세상의 중심이, 그러니까 세상과 나 사이에는 뭐야? 거리감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플러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걱정하고 내가 심란해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더 이상 나를 상대하지도 혼내지도 않는 세계가 너무나 괴물스럽고 슬퍼서 싱거운 눈물이라도 흘려야 직성이 풀릴 듯했다. 하긴 눈물 서너 방울 짜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로 변해요? 슬픔으로 변하죠. 혼란스러우면서 이러한 깨달음을 느끼고 나서 슬픔으로 변합니다. 난 시래기 줄기가 매달린 처마 밑에 서서 몇 방울 떨구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차라리 그 깨진 단지라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혼을 나더라도 나는 혼돈스럽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았을 것이 아닌가. 뭘 잘했다고 소리 없이 눈물을 짜니 정초부터 애를 못 잡아먹어서 그러니 넉살 좋게 단지를 깨뜨려 눈사람 속에 파묻힐 생각은 어쨌다. 엄마가 물에 젖은 손으로 내 볼따기를 야무지게 잡아 비틀며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지었다. 그 얼얼함이 내 균형 감각을 바로잡아 주었다. 자, 얼얼함. 그죠? 어머니의 손길. 그리고 얘가 이제 얼얼함을 느끼죠. 그리고 혼란스럽고 이 슬픈 상황을 이 어머니의 손길 때문에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아주머니들 웃음소리 사이에서 나는 울음을 딱 그쳤고 그러고는 어른처럼 수식어 동그라미 쳐보세요. 땅을 쿵쾅거리며 뛰쳐나와 이 골목 저 골목을 헤집으며 어딘가를 향해 가슴이 터져라고 마구 달리며 달렸다. 그렇게 컸다. 컸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 작품은요. 유년기 시절에 내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감정 변화 그리고 깨달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에요. 이런 유의 소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장 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어떠한 특정한 계기로 인해서 살아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나에게는 거리감이 있다. 또 내가 중심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는 그런 성장. 그게 괴로웠잖아요. 을 느끼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걸 이제 또 균형을 잡아준 게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의 손길이었죠. 그래서 이 어머님의 손길로 인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이 사람의 추억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품 한번 보도록 하죠.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33번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이 거짓말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대화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글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은 대화라기보다는 이 주인공 시점 여기서 파생되는 이야기죠. 이 사람의 내적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번 작품 속 서술자가 자신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 즉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또 다른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소설의 내화와 외화를 넘나들며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인데 액자식 구성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 글 내부에서는 그리고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다. 4번 주변 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요. 주인공의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이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하여 이거는 3인칭 그리고 인물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 전적 작가 시점. 5번은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의 또 다른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34번 보죠.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이제 기억 보시면
소리 없이 울었다. 즉 얘가 슬픈 걸 체크를 했죠. 제가 이제 감정을 되게 체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문제들 그 이유는 결국 그 부분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나 어떤 발화나 어떤 행동을 집어넣고 이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물어봤을 때 인과적인 문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초점화해서 글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이거 문제 보기도 전에 이 슬픔을 느꼈던 이유가 뭐야? 라고 했다면 모든 것들이 뭐야? 낯설게 느껴졌다. 이러한 깨달음, 세상과의 거리감,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이거와 이제 가장 유사한 것을 찾으시면 되는데 바로 5번이겠죠. 그죠? 이상한 감정들 고르시면 안 됩니다. 고마움, 쓸쓸함, 그죠? 슬프다, 분노 이런 것들이 있는데 3번이 좀 매력적인 오답이기는 하지만 글을 읽어보시면 다시 돌아갔고 이 두려움은 이미 많이 옅어진 상태였죠. 아무렇지 않게 있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움과 불안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치면서 인과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35번 보죠. 자, 나의 심리 상태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1번 가단지를 깬 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거였으면 침착함을 유지했나? 유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엄청나게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와 큰일 났다. 지읒됐다. 우리 할머니한테 또 뒤지고 집에서 뒤지고 맞겠다.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주문을 외운 후 위기 상황을 묘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고 있다. 또 뭐가 나왔어요? 또 감정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눈사람을 숨기면 되겠다. 물론 일시적인 것이기는 했지만 그 감정은 기쁨이라고 분명히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나머지 넘버링들도 감정들이 되게 이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기양양한 태도로 일관적이다.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위축되고 있다. 이런 것들 이제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위축이 아니라 오히려 좋았다. 균형이 잡혔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되는 거고요. 편안함이 아니라 이제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잘 해주시고. 자, 36번 볼까요? 자, 그래서 보기에 성장소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장소설은 유년기에서 소년기를 거쳐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한 인물이 겪는 내면적 갈등, 동그라미 쳐보시죠. 정신적 성장,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각성과 성찰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성장소설은 대개 성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체험을 재평가하고 반성적으로 사용한 결과물을 고백의 담론을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지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의 인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설에서 내적 시간이 유년기의 시대임을 비하여 실제적인 창작은 성인의 세계가 진입한 후의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자가 구별되어 제시되게 되죠. 이게 일반적인 성인 소설의 특징이 됩니다. 1번 볼까요? 깨진 단지는 나에게 성장의 계기가 되는 소재로 쓰였건 별 5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너무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깨진 단지를 통해 이러한 일련의 경험을 얻게 되고요. 2번 눈사람 속에서 깨진 항아리를 은폐하는 모습에서 내면적으로 갈등하는 나를 살펴볼 수 있겠군. 갈등이라는 거를 좀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갈등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이거를 할까 이걸 하지 않을까.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왔다 갔다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까 말까.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랑 싸울까 말까.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문제점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눈사람을 만들 때 얘는 고민하지 않아요. 얘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 이제 집을 나갈까? 내가 여기 있을까? 돌아갈까? 돌아가지 말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이 눈사람을 만들 때는 거의 일방향성이죠. 무조건 만든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눈사람을 만들 때 갈등을 한다? 안 한다? 해서는 안 한다를 찍어주셔야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컸다 이런 것들 5번 볼까요? 그렇게 컸다는 구절을 볼 때 성인이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이런 뉘앙스의 문제들이 3년 내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 서술자가 갑자기 나 그렇게 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인인데 서술자가 이 유년기의 아이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서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다.